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5강의 세 번째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전체 보기를 좀 바꿔줄게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는 지리적으로 저 휴전선부터 제주도, 왼쪽 좌측으로는 백령도부터 독도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 법상으로는 국가라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 그랬습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대전시와 같이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지역, 우리나라에게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방공무원 이렇게 부르죠.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또는 지방자치단체, local autonomy entity는 무엇인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살펴볼까요? 국가가 중앙정부죠.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라고 한다. 여기서 자치권이라 하면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릴 권한, autonomy 또는 self govern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자치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24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치권이 있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뭐라고 대신하는 거죠.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누가 대신해요?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방정부에도 지방의회가 있고 단체장이 있습니다. 대전시 같으면 대전시 지방의회, 대전시 시장을 주민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법과 행정까지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사법부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권을 국가가 요 입법과 행정까지만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자치단체 장도 있지만 교육 부분은 교육자치라고 해가지고 교육감을 뽑습니다. 옛날엔 교육도 지방의회가 있었는데 지방의회 안에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교육위원은 따로 뽑지 않고요. 교육감만 뽑고 단체장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이라 하면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정한 지역을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2단계로 자치단체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사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사무라 하면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를 지방사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예시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느냐? 구역을 정하는 거, 조직을 정하는 거,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 산업진흥, 지역개발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지방사무. 반면에 국가사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방, 외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 내셔널한 차원에서 국가 전체에 영역을 미치는 것은 국가사무, 이렇게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것들은 지방사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셀프 가버넌스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스스로, 국민 스스로 하는 것이고 국민 스스로 작은 단위에서 만드는, 그래서 마의자치 이런 것들이 진짜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자치권을 부여하는 이런 것을 단체자치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하는 걸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주민자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왕권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단체 자치를 강조하는 측면이 없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 가버넌스가. 이거는 인간의 고유한 권리고 인권이고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 민법에서는 이것을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기본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이사,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이걸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공부분, 정부를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셀프 가버넌스가 먼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학기 때 제가 지방자치론을 가르치는데 이거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라고 하죠. subsidy 그러면 보조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조금.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위 정부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해결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위 정부 우선의 법칙, 지방 정부 우선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치는 크게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로 구분되는데 단체 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대전시에 어떤 권한을 넘겨주는 거, 분권이라고 그러죠. 지방 분권의 개념으로 대표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독립과 권한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은 이런 단체 자치의 성격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라 하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함께 모인 마을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마을이 안 되면 구단위, 시단위에서 해결하는 것.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강조하는 그 개념은 주민자치라고 하고 영국, 미국, 캐나다와 같이 영미계 국가에서 이런 주민자치가 강조가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단체자치 중심으로 지방자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가 너무 약해요. 주민참여,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고 실제 정책 결정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단체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방자치를 공동체 자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강제력을 가진 이런 자치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 자치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있죠.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이거는 세종시를 말해요. 세종시.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도. 특별자치도는 어딜까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예요. 그래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시가 있고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요거는 시, 군, 구, 대전시로 따지면 대전, 광역시, 우리는 대덕구 여기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있고요. 69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행정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행정시 제주는 특별자치도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자치도인데 제주에도 특별자치도에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주민들이 뽑지 않아요. 선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임명해요? 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는 자치시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행정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행정구가 있어요. 구도 있는데 대덕구, 서구, 동구 이런 것들은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반면에 제 고향이 천안인데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이거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이 구들은 직접 구청장을 주민들이 뽑지 않아요. 여기 구청장 누가 임명해요? 천안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구들은 자치구가 아니라 일반구 또는 행정구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런 행정구가 32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천시에도 3개의 구가 있고 성남시에도 분당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 자치란 말은 뭐예요? 그 짱을 대전시장을 주민들이 선거로 임명하면 그걸 자치라고 하고 선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그냥 사람이 주민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위에 사람이 임명하는 것 이런 것들은 행정구, 행정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용어를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행정학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대전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치사무와 기관이임사무, 단체유임사무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 뭐 지방자치법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치사무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대전시가 자기 스스로 진짜 자치하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업무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 조직권, 자기 예산권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죠. 반면에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상위지자체가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위임하는 것. 예를 들면 주민등록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제주도 주민등록하고 대전시 주민등록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주민등록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민들을 누가 직접 만나냐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니까 이 일은 니네들이 좀 해주라 하고 위임한 거예요. 요 어느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수행하는 요거를 기관 위임사무. 병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서 병무 업무를 하는데 이것도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자치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민등록 업무는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러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 위임사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는 그 단체에 위임하는 업무를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조세 등의 공과금 징수,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은 단체 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오버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위임 사무는 전체 돈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고 단체 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요 예방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매칭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얼마 돈을 내도록 하는 공동부담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학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는 뭐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제 행정학과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 어색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찾아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무 범위가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자치법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 증진 이게 제일 핵심적인 업무죠. 사회복지, 보건, 화장장, 청소, 지방공기업 관련된 것들이 가장 핵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 사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 설치 관리, 지방 도로,
도로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로가 있는데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합니다. 시군도 지방하천도 국가하천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뉘는데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누가 책임져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돼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 수도 있잖아요. 수도와 하수도 이 업무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체육, 문화예술의 진흥사무 그러니까 유초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도서관 관련된 거, 지방 문화진흥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 업무, 지방 소방 업무도 이렇게 하고 물론 소방은 공무원이 이제 국가직, 경찰처럼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업무 자체는 지방에 남아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지방자치법 9조에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이거 하지 마 하고 제시되어 있는 업무들이 뭐냐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물가 등 전국적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방정부도 돈을 쓰는데 대전시가 얼마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전시가 1년에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쓸까? 그리고 걷어들이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가 아닌 다른 수입들, 수도요금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세외 수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는 납세의 의무에 의해서 강제력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하고 주로 지방세는 어디에다가 부과를 하냐면 재산에 부과해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은 아파트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제일 많고요.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도 지방세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11개의 지방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를 통해서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 말고도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자 지자체, 서울, 경기도는 부자잖아요. 전남 이런 데는 굉장히 가난해요. 노인네들밖에 없고 그래서 세금이 안 거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국가 전체에서 국세로 걷어들여 가지고 부자들한테는 돈을 지방세를 나눠주지 않지만 저 가난한 지역의 사람에게는 국세로 걷어들인 거에 일부 한 20%를 그 지역에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방 교부세라고 불러요. 일단은 개념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대전시가 그 예술의 전당 하나 짓는다고 그래 보세요. 예술의 전당 짓는데 30억이 들어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누가 예술의 전당 짓는 일을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일해요. 그러니까 돈은 국가 중앙정부에 많이 있으니까 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 지역에 예술의 전당 져라.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의 반은 부담할게.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돈을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30억 중에 15억은 국가가 되고 나머지 15억은 대전시장이 돼서 예술의 전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국가가 보조해 드는 돈, 그걸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체 재원이 아니라 의존 재원 이렇게 하고 지방세, 교부세까지는 자체 재원 이렇게 하고 요거 두 개의 비율을 따지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스스로 여러분들도 용돈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달 생활비가 예를 들면 50만 원이 있다. 그중에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여러분들 알바에서 버는 돈이 있다 그러면 알바에서 번 돈은 자체재원 엄마로부터 의존해서 용돈으로 받은 거 의존재원 이렇게 그 전체 쓰는 것 중에 내가 스스로 벌어들인 거 그것을 재정 자립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논의는 지방정부 어디다 돈을 많이 쓸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사회복지에 제일 많은 돈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웰페어 스테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쪽에 제일 많이 돈을 써요. 그 다음에 뭐 투자하는데 SOC에도 쓰고, 그 다음에 환경에도 쓰고, 여러 군데 쓰죠. 그건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은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세를 많이 낼까? 지방세를 많이 낼까? 세금으로 따지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으로 국세가 현저히 더 많아요. 국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중에 20%는 지방교부세로 부자 동네는 안 주고 아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동네에 이 돈을 나눠주게 돼 있죠. 그런데 비해서 실제 쓰는 돈은 실제 집행하는 돈의 기준으로 따지면 반반이에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의 똔똔으로 쓰는데 아무튼 수입에 있어서는 8대2로 중앙정부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감은 교육자치로 따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대전시 교육감은 설동호 교육감입니다. 그럼 설동호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돈은 교육세, 지방교육세로 좀 걷어들이는 게 있지만 그건 조금밖에 안 돼요. 나머지 돈은 다 아까 지방교부세가 있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돈의 전체 돈의 한 4, 50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에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전시의 1년 세입세출 얼마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국가회계처럼 지방재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교육회계를 따로 만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 들어오는 돈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취득세. 취득세는 뭐냐면 아파트를 내가 샀을 때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아파트를 내가 새로 샀을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그래요. 물론 법원에 등기할 때는 등기세를 또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거,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주는 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내려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에 내 재산이 있을 때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도 지방세예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우리나라 지방세 걷어들이는 거 보면 한 90.5조 원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를 한번 살펴보면 대전시 2019년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얘 세입 총계 대전시장은 얼마를 쓰느냐? 5조 7,5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거죠. 실제 쓰는 돈도 5조 7,500억 원을 1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장이 되면 1년에 6조 원 정도를 주무르는 거예요. 서울시장은 거의 30조, 1년에 30조를 다뤄요. 서울시장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대전시장은 한 6조 원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인가를 제 5강에서 배웠는데 정부는 강제력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국방도 만들고 SOC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중앙정부를 이번 시간에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홉스가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The condition of man is a condition of war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런 거죠. 이 정부가 없는 그 세계는 어떠한 세상이냐? Condition of war. 전쟁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런 상황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보다는 뭐래요?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즉 질서가 유지된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약속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경찰을 통해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권력을 만들어내자 해서 탄생한 것이 정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셜 컨트랙트,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이런 표현으로 사회 계약론에 따른 국가의 형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오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로 이번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 6강 6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실제 줌 수업에서 또 만나서 질의응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도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또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